첫날에는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는데요. 망했다. 안 되는 거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10배 이상 쭉쭉쭉쭉 올라간 것 같아요. 주변에 논밭밖에 없고 마을이나 공장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카페를 차리냐고 이게 되겠냐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쌀디저트 카페 열리이즈 대표 박선영입니다. 인연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파주 시골 마을 속 작은 카페고요. 주로 판매하고 있는 거는 개성주악, 일평균 판매 개수는 대략 10,000개. 개성주악은 찹쌀가루와 막걸리를 반죽해서 튀긴 우리나라 전통 간식이고요. 약간 까놀레하고 찹쌀도너츠가 합쳐진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면서 촉촉한 매장으로는 파주점하고 대구점이 있고요. 백화점에는 갤러리아 압구정, 갤러리아 광교점, 갤러리아 타임몰드점, 그리고 신세계 명동점 이번에 입점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누가 이렇게 외곽에 공장 단지밖에 없는 곳에 카페를 차린다고 하면은 다들 반대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 같아요. 사실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커서 저희가 이제 망하면 여기에 살겠다 방 한 켠도 마련해놓고 샤워실까지 만들어놨는데 첫날에는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는데요. 망했다. 여기야 방 잘 만들어놨다. 안 되는 거구나 했는데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 첫날에 방문을 하신 다음에 SNS에 올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거의 한 10배 이상 쭉쭉쭉쭉 올라간 것 같아요. 약과가 유행이었잖아요. 된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도 맛도 약과는 약간 꾸덕한 맛이면 개성주악은 바삭 쫀득이니까 식감이 전혀 다른데 맛은 비슷해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동네 마을 주민분들이 여기다가 카페를 차리냐고 이게 되겠냐 되더라고요. 한 3개월 만에 백화점 진출한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는 매장을 즐기러 오시는 고객님들보다는 선물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잖아요. SNS나 유튜브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어린 친구들이나 20, 30대 분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까지 선물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 패키징을 전면 수정을 했어요. 그 전에 패키지는 열리이즈의 카페 색을 담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살렸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어서 갈색 패키지와 슬리브를 띄우는 형식으로 변경했어요. 개성주악이 아무래도 생소한 디저트다 보니까 안내문을 새로 제작해가지고 선물 받는 사람하고 선물 주는 사람 모두가 고급스러운 디저트를 받는구나, 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느낌이다, 이런 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고객이 많아지면서 생산량의 문제가 가장 컸어요. 적어도 카페에서 팔리는 거에 한 5배 이상은 제조를 해야 돼요. 가장 빠르게 품절된 시간은 2시? 개성주악은 기계화가 어려워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반죽부터 튀기고 집청 입히는 과정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밤새 직원들이랑 모여가지고 만들어도 하루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파주 카페는 너무 외져 있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사람이 많이 구해지는 곳으로 공장을 설립했어요. 하루에 10,000개 정도 만들고 있고요. 새벽 2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거의 하루 종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통으로만 다가가기에는 너무 생소한 디저트였어요. 요즘 세대에 맞게 좀 더 트렌디하게 재해석했어요. 개성주악 오리지널에는 원래 토핑이 안 올라가 있어요. 호박씨나 사과전갈을 올라가지고 사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현대식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먹는 토핑을 조합해가지고 올렸어요. 맨 처음에는 개성주악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샌드를 해볼까, 시리얼처럼 작게도 만들어보고 아니면 케이크처럼 크게도 만들어보자 많이 연구를 했는데, 작게 만들면 즙청을 너무 흡수를 많이 해서 단맛이 강하고 크게 만들게 되면은 기름을 너무 많이 흡수해가지고 조청 맛보다는 기름 맛이 좀 더 많이 나게 돼요. 위에 토핑을 올리는 게 맛이나 비주얼적으로 가장 예뻐가지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개성주악이 단맛이 크다 보니까 단맛을 중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상큼한 맛도 들어가고 부드러운 맛도 추가되고 씁쓸한 맛도 넣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전통의 디저트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생소하지만 소비자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맛을 살리면서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커피 제품이 나왔을 때 엄청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처음에 원했던 게 개성주악이 일상의 디저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고 다양성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 맛이 검증이 됐구나. 지금은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단순히 유행에서 끝나지 않고 빵처럼 일상의 디저트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카페를 좋아하는 가정주부였던 저도 이렇게 카페를 차리게 됐잖아요. 정말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업계에서 경험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카페를 오픈한다고 하면은 바리스타도 돼보고 제빵사도 돼보고 제 경우에도 바리스타 공부만 한 1년 넘게 한 것 같고요. 거의 전국에 있는 카페는 대부분 가본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한 게 있다면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특심을 가지고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도전을 안 하고 후회하기보다는 한 번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